그러면 2025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을이 나한테 무엇인가? 그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대표적인 이슈이다. 진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주제, 쟁점 문제입니다. 말문 트이는 프리토킹은 진짜 보이는 만큼 리딩하면 돼요. 정말 보는 대로. 보는 순서. 제가 오늘 사주를 며칠 전에 상담한 따끈따끈한 사주입니다. 97년생이에요. 97년생이고 양력 11월 중순이야. 자, 제가 양력 11월 중순이라고 하는 걸 적은 이유는 여러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양력 11월 중순이면 11월 중순에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기에 까만색 글씨로 월지에 해라고 적혀 있어요. 겨울이에요. 수는 겨울이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계절을 알고 싶으면 항상 월지를 보세요. 월지 색깔만 보면 돼. 그렇죠? 월지 색깔이 어때요? 그렇게 딱 까만색이 나오니까 수고, 수는 어때요? 겨울을 나타낸다. 11월 중순부터 해월, 11월 초순부터 해월로 들어갑니다. 입동이 지났거든요. 예. 11월 7일 뭐 이 정도 되면 입동이 들어와요. 7일, 8일 이렇게 되면 입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순 이후 출생, 그러니까 겨울에 출생한 여자이고요. 여자 사주는 97년이라서 28세. 보통 명리학은 세는 나이로 많이 보죠. 예. 근데 사실 문법은 매우 중요하지 않다. 일단은 말문이 트여야 된다. 문법으로 들어가면 매우 어렵습니다. 문법으로 들어가면 이거 세는 나이로 봐야 돼, 만 나이로 봐야 돼 하는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그런 문법은 제끼세요. 문법 하다 보면 이게 안 돼. 토킹이 안 돼요. 저희는 지금 풀이를 해야 되잖아. 토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는 나중에 정규 강좌에서 여러분이 질문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지금은 일단 토킹을 해봅시다. 토킹할 때 4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원령. 두 번째, 십신. 세 번째,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자리궁. 네 번째, 합충과 약간의 신살. 요 4가지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신살 몇 가지밖에 몰라. 몇 가지밖에 그것만 가지고. 이게 뭐예요? 보이는 만큼 푸는 거예요. 어떤 신살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생각 안 나는 대로. 자, 일단 이 사주는, 자, 그럼 28세. 28세는 무엇이 알고 싶을까요? 결혼. 남녀관계. 자, 아무도 결혼을 꿈꾸지 않습니다. 자, 최근 경량입니다. 최근 경량이에요. 전부 다 비혼이라 그랬죠? 50% 비혼이에요, 지금. 그럼 2명 중에 1명은 어때요? 결혼 안 물어본다고. 나 혼자 살 거라고. 나 비혼주의라고. 애도 안 놓고. 진짜 정말 심각하죠. 네. 상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 30대 다 비혼입니다. 40대 애 안 놓습니다. 전부 다 애완견, 반려견이 자식입니다. 네. 체감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28세 취업이겠네. 그죠? 네, 뭐 취업 등등. 그러니까는 28세 이하한테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거리 사안들을 갖다 여러분이 조금 짐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자, 월지를 리딩하여 사주의 실마리를 잡는다. 처음부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우리가 뭔가 실코를 하나 이렇게 탁 해야지 실이 풀리겠죠. 그럴 때 맨 처음 집중하는 건 월지예요. 월지가 아까 겨울생이라고 그랬죠. 겨울생 춥잖아. 까만 기운인데. 계절과 기후. 그럴 때 조후는, 조자는 고를 조자에다 후는 기후를 뜻하죠. 그래서 조화로운 기후를 줄여서 조후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 명리학은 어떤 명리학이냐면 기후 명리학이야. 별자리는 결국은 기후야, 기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야기잖아요. 시간의 이야기이고 공간의 이야기이고. 따라서 겨울생이니까 이 사주는 춥겠죠. 병화일간이 겨울생이어서 춥다.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필이면 무슨 시간에 태어났어요? 오시 정오에 출생했네. 낮에. 연, 월, 일, 시에서 시는 말년이라 그랬죠? 말년이 오시잖아. 천간에 뭐가 붙었던 간에 오시잖아. 그럼 어때요? 이 사주는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오시에 태어나니까 말년에 운이 좋아지겠네. 그죠? 그럼 이 사주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말년 운이 좋다. 선생님 대운 봐야 되잖아. 대운 안 봐도 돼. 보이는 만큼 대운이 눈에 안 들어오면 보지 마세요. 그냥 연월일시만 봐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난 대운까지 보인다 그랬더니 대운이
하필이면 사오미 하운으로 가네요. 역시 대운과 사주는 똑같네. 자, 일과 시를 보니까 자, 시에 간목이라고 하는 초록색이 떴죠. 그러면 나무죠. 목화는 따뜻한 기운, 금수는 차가운 기운. 봄, 여름은 따뜻한 날씨, 가을, 겨울은 차가운 날씨. 밑에 하필이면 일지, 일간과 밑에 있는 지지도 초록색이 떴네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월주에는 흰색하고 검은색이 떴으니까 금수 기운이 뜬 거고, 일가 출생시를 보면 어때요? 목화 기운이 떴죠. 초록색과 빨간색. 그러면 이 사주는 일이 중년이죠. 중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때요? 이 사주는 추울 때 태어났으니까 뭐 따뜻한 난방이 필요한데 그 난방이 일가 시에 있으니까 중년 말년 이후 행운이 따르는 좋은 사주겠네. 앞으로 중년 이후 잘 풀리겠네요. 대략 사주 상담하러 오는 경우는 결혼궁합, 그 다음에 날짜 잡는 태길 이런 거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좀 결정 내리기 힘든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좀 조언을 듣고자 보통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담은 10%, 20%. 대부분 어떨까? 힘들어서 온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희망이 아니라 정말 그죠? 중년과 말년이 어떻습니까? 매우 좋아지죠. 자, 그럼 실마리를 잡았다.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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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글자 있죠? 신축할 때 신. 신이라는 글자 금이라 그랬죠? 금은 어때? 가을이죠? 지금 월주에 가을과 겨울이라는 글자가 있죠? 천간의 가을. 금은 금생수하죠? 그러면은 이미 차가운 기운이 있고, 연지에 축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축은 겨울에 축축한 축이에요. 네, 축축한 축이야. 그래서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을 갖고 있는 토예요. 그러니까 벌써 어때요? 초년과 청년 시기가 어때요? 조금 차가운 기운이 많죠? 예. 그러면 이제 초년과 청년 시절이 추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힘들었다는 이야기이고, 슬쩍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운을 슬쩍 봤어요. 대운을 슬쩍 보니까 임자개축,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네요. 그러면 26세가 그때부터는 뭔가 운이 이렇게 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 전에는 어때요? 수라는 글자가 있죠. 수운. 그러면 초년 20년 동안 춥게 살았겠네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일간 병화잖아. 병화는 어때요? 뭔가 수국화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잖아.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어려움도 많았다는 얘기고, 간제송사도 많았다는 얘기고, 그죠? 뭔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위협받는 것도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리딩합니다. 자, 리딩은 우리는 4가지였죠. 월지에서 실마리를 잡았죠. 그 다음에 보이는 대로 리딩하시면 돼요. 자, 내가 추워. 병화가 추워. 그러면 나한테는 필요한 게 뭐겠어? 나 추우니까. 뭔가 나 불이 꺼질 것 같잖아. 수국화 당하잖아. 그럼 어때요? 목이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 해줄 테니까 목이 있으면 좋겠네요. 난 얼어서 너무 추워서 병화가 불이 꺼질 것 같아. 그럴 때 나무로서 불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월령에서 실마리를 하나 잡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후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 월령 무시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월령에서 보자. 월령이 저기 보니까 글자가 편간이라고 적혀 있네요. 월령 간성이네. 그러면 이 사주는 겨울생이기 때문에 무슨 기운이 가장 많다? 수기운이 가장 많다? 선생님 온통 빨간색인데 화기운이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다. 예?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다. 낮의 길이가 짧은데 정오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낮의 길이가 짧죠. 그 이 사주는 출신 성분이 어떻다고요? 춥다고요. 수기운이 가장 왕성한 계절에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월지가 가장 힘이 강하다고요. 그러면 이 사주는 관살이라고 하는 기운이 가장 강하겠네요. 그럼 관살은 어떻습니까? 모범생, 직장인, 그죠? 좀 반듯한 사람, 책임감 막 이런 거죠. 보수성 이런 걸 들고 있는 간성. 그래서 성향이 그러하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목이라는 글자도 좀 보인다. 목이라는 글자가 무슨 글자? 인성, 공부, 그죠? 예, 양심, 도덕, 교육. 뭔가 이게 글자가 약간 보수적인 글자가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자본주의 같은 글자가 많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정자리에, 예, 가정자리는 뭡니까? 나와 배우자 자리가 일지잖아. 그 일지, 나의 가정궁에 누가 있냐면 임목이라고 하는 편인 엄마가 있죠. 계모든 정모든 구별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 구별하다 보면 눈에 안 보여. 그냥 인성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조금 뭐 편인 모친이 있다는 거, 우리 모친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조금 뭐 특이하다. 성격이 그렇게 뭐 이렇게 부드럽고 유하고 이런 건 아니고 약간 어떻습니까? 화낼 때는 화내고 약간 삐딱선을 할 수 있는 편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방에 모친이 보이죠? 그리고 자식 놓고 나서 또는 말년에도 어떤 간목이라고 하는 공부라는 글자 보이죠? 자, 사주를 볼 때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글자를 쓰시면 돼요. 공부 이렇게 쓰라고요. 여기에도 공부가 살짝 숨어 있어. 해묘미 목국이라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써나가면 돼요. 그럼 이 사주는 어때요? 공부라는 글자가 매우 강할 수 있죠. 그래서 평생 공부할 팔자이다라고 하는 거 어때요? 말년에 뭐가 떠 있어서요. 공부라는 글자가 떠 있어서요. 그 다음에 공부라는 목운으로 점철하고 있죠. 이 사주는 춥잖아. 춥기 때문에 목 쓰는 게 좋죠. 그래서 공부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평생에 걸쳐서 사주도 그러하고 운도 그렇고. 그래서 공부는 말년까지도 공부를 할 것이고 자식 낳고서도 공부를 할 것이고 늦게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부운이 들어왔네. 왜냐하면 임목인 배우자 궁 자리에 공부라는 글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눈에 여기서 정축 공부라는 글자 없죠? 신해, 초년, 청년까지 공부라는 글자 없죠? 그런데 어때? 중년부터 공부라는 글자가 들어왔으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늦깎이 공부를 하겠네. 그냥 보이는 대로 리딩하는 거예요. 자, 혹시 역마살이라는 글자를 보면 역마는 제가 그냥 인사신해를 역마 넓은 의미, 강의의 의미의 역마는 인사신해예요. 두 번째, 12신살에서 일지와 연지를 기준으로 하는 진짜 오리지널 역마살이 있어요. 세 번째, 수, 또 역마예요. 오행, 이건 오행 역마예요. 네 번째, 우리가 아까 재성이 역마라 그랬죠? 비, 식, 재, 관, 인. 인이 여기가 부모, 모친의 자리이고 우리 부모가 있는 자리를 우리는 고향이라 그러죠. 네, 여기가 고향이에요. 고향. 우리 부모 형제가 있는 곳. 내 고향. 내가 태어난 곳. 나의 출생지는 우리 엄마가 있는 그 인성이죠.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녔던 뭐 국민학교 뭐 이런 데가 인성이잖아요. 나의 고향.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 그런데 재성은 항상 어떻습니까? 재극인하죠. 재는 고향을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발달되어 있을 때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해요. 재성은 항상 객지, 역마. 재는 항상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 곁을 떠나는 게 항상 재성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역마를 정의하니까 넓은 의미로는 인사신해. 예, 이 인사신해 동물들은 엄청 잘 뛰어다니는 동물들이고 각각 어떨까? 저 인사신해는 어떤 오행의 장생지, 어떤 오행이 맨 처음 생겨난다라고 하는 건 활동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활동을 시작해 이게 장생이죠. 그 다음에 봄의 시작, 여름의 시작, 가을의 시작, 겨울의 시작이 인사신해예요. 이들은 전부 다 활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역마살이고요. 넓은 의미로. 두 번째는 연지나 일지를 기준으로 하는 오리지널 역마살이 있어요. 이것도 인사신해들이거든요. 만세력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수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항상 움직여 다니죠. 물은 흐르지 않은 물은 죽은 물이고 대표적인 물이 바닷물이잖아요. 바다는 얼지 않죠. 그래서 사주에 수가 많아도 역마살. 네 번째, 이거는 오행적 역마의 의미고 네 번째는 십신적 역마의 의미는 재성이 어떻습니까? 역마의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주에 해라는 글자가 이미 인사신해, 그냥 인사신해라는 사주만 있으면 여러분 그냥 어떻다고요? 역마 이렇게 해석하세요. 진짜 잘 맞습니다.
그런데 해가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역마도 있고 두 번째 의미, 연지 기준. 연지는 지금 사유축 뱀띠이고 해는 오리지널 역마살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사해충하니까. 그래서 해수가 역마. 1번, 2번에도 해당이 되는. 그 다음에 3번, 오행이 수잖아. 그러니까 1, 2, 3번의 의미의 역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인이라고 하는 글자도 어때요? 넓은 의미로 인은 역마라 그랬죠? 인에도 역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외 공부.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합충. 인해합, 육합이죠. 자, 이게 역마죠. 역마, 그러면 이게 평간이니까 평간은 직장이죠. 직장인데 여기 역마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직장이 되죠. 해외 직장이 나의 역마 공부와 합해오죠. 그래서 해외 공부 직장이 당겨온다. 인해합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격증이 나한테 필요하다. 아마 자격증이 필요한 걸 떠나서 아마 이거 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뭐 수료증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이사주에 인성이 많기 때문에 생각. 인성은 어떤 공부라는 글자죠.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숙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인성은 움직임이 없는 글자예요. 인성은. 식재는 움직임이 많은 글자이고요. 이래서 돈 벌어야 되니까 식재는 움직임이 많고 관이는 보수적인 움직임이 좀 없는 정적인 글자예요. 그래서 생각이나 지식 습득, 정보 취득의 여왕이다. 제가 이거 얘기해서 조사의 여왕이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 맞대요. 조사하는 거 아주 인성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프리젠테이션 발표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프리젠테이션 발표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주는 보고서 쓰라 그랬어요. 인성 기운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자기가 글로서 표현하라고. 그런데 식상이라고 하는 기운이 이사주에 축토가 있죠. 여기 식상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식상이 겨울에 태어나서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축. 그죠? 축축하잖아요. 겨울에 축축한 흙이 있으면 얼어붙죠.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말주변이 없어요.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는 그냥 딱 보니까 어때요? 인생의 전반기는 춥죠? 그러면 이렇게 딱 절반 나누면 신해와 정축을 딱 나누고 나머지 병인과 갑오를 누르면 후반기는 어떻습니까? 매우 따뜻하죠? 그래서 저 사주는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딱 나뉘는 사주입니다. 그냥 리딩하면 돼요. 네, X. 축, 식상, 표현력이 얼어붙어서 그냥 말주변은 약합니다. 그런데 하운이 오면 어떻습니까? 표현력이 늘어나겠죠? 지금 중년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저 축토를 녹이겠죠? 그래서 표현력이 늘어납니다. 중년 이후. 정축 백호대살이죠? 그냥 보이는 대로. 약간의 합충과 신살. 월령 가지고 실마리를 잡은 거 아니에요? 월령에서 실마리를 못 잡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못 했겠죠? 실마리를. 정축이 위에 있죠? 그러면은 형제가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언니일 가능성이 있거나 오빠일 가능성이 있겠죠? 또는 어떤 동생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마치 언니 같은 동생이겠죠. 위에 조상 자리에 붙어 있으니까. 비경겁제가 정축이잖아요. 백호대사입니다. 백호대사는 항상 살기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포태법으로 오면 정화가 축토에서 임묘하고 있어요. 정화가 축토에서 임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화는 항상 어때요? 임묘라고 하는 건 어떤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마치 무덤처럼 갇힌 것처럼. 자, 묘와 고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문제점이 있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체로 묘로 해석하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자, 이 사주는 축이 고가 안 되는 이유는 겨울생은 화가 약하죠. 화가 약하니까 묘가 고, 창고로 사용하기보다 항상 묘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하여튼 저 정화는 축토에 임묘돼요. 그래서 제가 형제가 방콕하는, 방에 콕 처박혀서 활동 안 하는 그런 형제,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형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히치코모리 언니가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깜짝 놀라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정축 하나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언니가 히치코모리래요. 집에서 안 나온대요, 정축.
방고 가는 형제가 있거나 잘 풀리지 않는 도움되지 않은 형제가 백호대살, 그러니까 항상 이 형제가 백호대살 형태로 있으니까 갑자기 또는 안 풀리고 아니면 이 형제가 뭐 의료 쪽이나 살기를 쓰는 직업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히키코모리. 그런데 정화하고 병화가 있으면 병화는 정화가 도움이 될까요? 추워요, 지금 추워. 추운데 이렇게 약한 불은 별로 도움이 안 돼. 거기다가 정화는 어때요? 화생토하죠? 화생토가 굉장히 힘이 약해. 있으나 마나야. 그런데 병화는, 정화한테 병화는 엄청 도움이 되죠. 가고 싶죠. 언니가 히치코모리인데 항상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끌고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지 언니가 같이 나오려고 한대요. 그 얘기를 나중에 질문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초년은 수운이므로 이렇게 수운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차가운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애정결핍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오타 났네요. 애정결핍. 20년 동안. 지금 수운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초년하고 청년도 별로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향후 들어오는 동안은 어떻게 20년 동안 갑인하고 을묘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20년 동안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운에서도 중년, 장년 계속 공부한다고 나와 있죠. 지식습득의 운이다. 모군이 들어와서. 자, 2024년 갑진년입니다. 제가 올해의 이슈는 무슨 글자가 올해의 이슈라 그랬어요. 24년에 천간 갑목이죠. 갑은 이사주에서 인성운이죠. 인성운, 공부, 지식습득. 그죠? 내년 2025년도 공부, 지식습득. 을이죠. 자,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하고 싶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회사 그만두고 이걸로 가려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나는 해외에서 어학 공부하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은,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맺힌 게 좀 많은 거예요. 역시 목 써야 되는 형태죠. 뭔가 내가 죽을 것처럼 차가우니까 수국화 당하고 있으니까 목으로서 어떻습니까? 뭔가 관인상생을 꾀하려고 하죠. 근데 갑진년, 진년이 되면 제가 약간의 신사를 쓰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회사죠. 내가 이 사주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하면 어때요? 직장은 회수죠. 근데 이 직장이 어떨까? 약간 해외 관련 그런 일을 하는 직장이겠죠? 약간 그런 직장이랍니다. 그런데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진해 원진이죠. 그러면 해는 나의 직장인데 진토가 들어오면서 내가 진해 원진을 쳐니까 내 회사가 왼수 같죠. 그러니까 회사 다니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회사하고 이별수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이고, 2025년 을사년이 되면 사는 어떻게 돼요? 회사하고 충돌하죠. 사회충. 그러니까는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운이다. 그리고 지금 인사 형살 같은 것도 들어왔으면 어때요? 가정자리의 변동수 같은 것들이 형이나 충은 전부 다 변동수예요. 그걸 부순다는 이야기고 깨트린다는 의미죠. 빠르면 2024년 하반기에서 연말에 이러한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하고 싶은 운이 들어와서 역시 회사 두고 해외 나갈 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2025년 병원년은 어떤 일이 생길까? 그건 나중에 정규 강좌 때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계획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출국을 하겠대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공부하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주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